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신문사의 최영 기자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였죠.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2명이 숨졌고요. 지금 아파트 화재 현장에 실제 저희 소방기술사회 회장님하고 현장에 직접 나왔는데, 지금 현장을 저희가 아래 1층부터 맨 꼭대기층까지 전부 다 한번 둘러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과 실제로 이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이고, 실제 아파트 건물에 어떤 위험성을 안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조명하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과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방기술사 회장 박경환입니다. 저랑 최영 대표님이랑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번 사고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기술사회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계속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좀 살펴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피난로의 그 동선에 연기가 유입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화문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화문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과 한번 둘러봤는데, 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둘러본 결과 지금 한쪽은 저 1호 라인은 21층, 그 다음에 2호 라인하고 3호 라인은 23층까지 된 구조였는데, 전체적으로 방화문이 닫혀 있는 상태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즉 100% 다 방화문이 개방된 상태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비상용 승강기와 그 다음에 그 계단이 별도로 구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구조 같은 경우는 바로 세대의 계단이 바로 연결된 구조이고, 또 한 세대는 1호 라인은 비상용 승강기에 연결된 구조, 그 다음에 2호 라인과 3호 라인은 계단에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이 하나만 열려도 전체가 계단을 통해서 또는 승강기를 통해서 전체 세대가 연기로 가득 찰 수 있고 연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둘러보니까 층계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직통 계단이라고 얘기하는 곳의 세대는 2개 세대가 있었는데, 여기가 2호 세대와 3호 세대인데, 이쪽하고 승강로까지는 방화문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3층에서 화재가 났지만 3층에서 발생된 화재가 연기 유입이 시작이 돼서 상층부로 올라가는 그 가득 찬 연기들이 직통 계단을 가득 채웠다고 하더라도, 승강로로 들어가는 쪽에 방화문만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1호 라인 쪽에는 사실 연기가 투입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실제 거기가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닫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한 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마저도 사실 도어 클로저라고 이 방화문을 자동으로 이제 열었을 때 닫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위에 장치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꼽히는 그 방화문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찍어 놓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여기에서 자료화면으로 다 보여드릴 거고요. 또 회장님 또 어떤 거 또 문제로 보셨나요? 예, 방금 우리 최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화문을 닫히지 않은 것도 문제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다 수동으로 지금 전부 다 그 말발굽을 해놓거나 이렇게 끼임 장치를 해놓은 것들을 다 풀어서 실제로 손으로 밀어봐도 작동이 안 되는 방화문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그 방화문에 지금은 없지만 휴즈를 다 끼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휴즈가 녹아야만 방화문이 닫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방화문을 일괄적으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시공하지 않는다면 이런 위험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에 건축법을 통과해서 준공이 잘 나서 잘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자기 안전을 위해서 바로 그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화재 난 현장을 이렇게 보시면 3층이죠, 3층. 발코니가 이렇게 없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발코니가 있게끔 여기가 준공이 된 건물인데, 이렇게 많은 소방 쪽에 관련된 화재 안전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발코니를 확산했을 때 위험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이제 많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코니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구조로 다 분양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마 옵션으로 되어 있었던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화재가 난 곳은 저렇게 발코니가 없는 상태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이 거주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 법규에서는 사실상 저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간이 경량 칸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 현 시대에 지어지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대부분에 의무적으로 대피 공간들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수성이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니은자로, 여기에서 볼 때는 니은자 구조죠. 공중에서 본다라고 했으면 이게 T자 구조 형태를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옆 세대하고 인접해서 발코니로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특히 요번에 불난 1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1호 세대는 다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저기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바로 복도 쪽에 있는 그 승강로시라고만 딱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옆으로 나갈 수 있는 경량 칸막이를 설치할 수가 없는 구조죠. 실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구조다 이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소방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가 스프링클러도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재현 설비도 지금 저희 둘러봤는데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주택이 97년에 사업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준공이 2001년에 준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런 스프링클러 규정인 같은 경우도 16층 이상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4년 이후에 5층 이상의 아파트는 다 이제 하도록 됐던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지금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난 3층, 4층 부분은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 둘러봤는데 재현 설비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16층 이상, 그 다음에 그 비상용 승강기가 있는 구조에는 무조건 재현 설비, 극기가압 재현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재현 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화문이 개방되어 있었고 재현 설비도 없고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큰 화재로 전이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우리 최영 대표님께서 발코니 확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작은 방 위에 있는 4층, 그러니까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그 발코니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대로 4층 작은 방이 다 온전히 연소가 됐는데, 반면에 그 안방 쪽에서 그 위쪽 4층으로 가는 큰 발코니 쪽에서는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그을음은 있었지만 내부까지는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발코니나 캔틸레바의 어떤 길이, 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여실히 증명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부분처럼 어떻게 보면 그 방화 구획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방화문을 통해서 연기가 유입되고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게끔 가장 기초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여기서 관리가 되지 않고, 과거에 이제 법이 미비했을 때 지어졌던 건물이라는 해석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 대책을 좀 가져야 이런 사고들을 좀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이제 화재가 난 207동 말고 205동을 저희가 또 한번 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2세대짜리고 계단이 이렇게 원형, 이렇게 뭐죠, 도름 계단으로 계속 되어 있고 승강기가 있고 세대가 바로 문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만약에 똑같이 화재가 나서 방화문이 개방되거나 이랬을 때 문이 닫히지 않는다면 똑같이 연기가 상층으로 올라가고 모든 세대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화재 안전 전문가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냐면, 그리고 건축이라든지 국토부, 국토교통부라든지 우리 소방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 방화문에 대해서 적정성을 다시 한번 다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세대에서 사실 도어 클로저를 지금 제거한 곳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도망을 갔는데 문이 자동으로 안 닫히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최근에 승강로 가압이라든지 승강로를 이용한 가압이라든지 이런 재현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장에도 충분히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그 기갑을 재현을 통해서 뭔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연기가 상층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는 못하지만 우리 어떤 아파트에서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과 상의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면 뭔가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잘 주셨고, 사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아파트 세대들은 대부분이 분양 전까지만 해도 이 건물을 짓는 건설사라든가 아니면 그 시행 주체 쪽에서 비용 부담을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대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뭔가 시설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회장님과도 이제 말씀을 나눴을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기의 실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실제 방화문을 지금 닫히지 않게 해놓은 것들이 대부분 이 말발굽이나 아니면은 밑에 고인목, 심지어 이만한 벽돌까지, 또 이만한 돌덩이까지도 방화문에 다 이렇게 대놨습니다. 그래서 문이 아예 평상시에 열려 있는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잠깐 지나다니는 데 있어서 문 열고 닫기가 귀찮다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놓는 순간 이런 식의 화재가 발생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상층부로 확산이 되고, 인접 세대나 윗세대 어디서도 피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한테 좀 당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그 관리비에 그 수선비라고 하는 것들을 장기 수선을 위한 충당금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뭐 외벽에 도색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떤 구역에서 문제가 되는 엘리베이터를 또 수리를 다시 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데 쓰는데, 편리함을 위한 것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한 곳에도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화문, 도어 클로저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개보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면 일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화문이라든지 도어 클로저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재현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투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영상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자료 화면으로 넣으면서 또 한 번의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소방방재신문사의 최영 기자와 또 이제 한국소방기술사회 박경환 회장님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동으로 들어가는 초입구입니다. 오른쪽에 들어가자마자 선반이 놓여져 있는데 택배를 보관하는 곳 같습니다. 피난 동선에 방해가 될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저희가 1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1층입니다. 계단에서 올라오면 오른쪽에 바로 102호가 보였고요. 여기는 승강기실인데 아파트 입구 현관과 바로 공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자, 2층이 화재가 난 3층의 바로 아래층이고요. 우측에 202호가 보이고 또 승강장이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세대가 불이 난 바로 아래층 세대입니다. 계단과 통해져 있는 방화문 쪽에는 이렇게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도어 클로저는 이용성 금속이라는 게 위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열을 어느 정도 받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천정에 감지기도 보이고요. 승강기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큰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층계랑 바로 맞닿아 있는 두 개의 세대는 계단실이 화재로 인해서 유독가스로 오염됐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전체가 다 유독가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화재 난 층이고요. 정면으로는 불이 난 바로 그 화재실을 볼 수 있습니다. 301호고요. 이 좌측에 있는 건 302호입니다. 바닥이 굉장히 어지럽게 널브러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화재가 난 곳을 한번 살짝 들여다 보겠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이 방화문이 지금 보시면 세대 방화문 위에도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을 강제로 개방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문을 강제로 개방을 했을 때에는 실제 문을 개방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여기 아파트가 좀 특이한 게 세대 문과 실제 세대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복도가 이렇게 작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문 아래쪽을 보면 스토퍼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둘 수 있게끔 하는 장치죠.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문, 그러니까 복도 하나를 두고 두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에 다 스토퍼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실에서 승강로장으로 연결되는 방화문 쪽에도 스토퍼가 저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평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을 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이죠. 화재가 발생했었던 3층보다 더 자욱한 까만 연기가 가득 찼었다는 걸 보여주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도어 클로저는 이렇게 아예 탈락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승강장 앞을 지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401호 쪽을 보면은 여기 역시도 방화문이 스토퍼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아이를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숨지신 고인이 거주하고 계셨던 곳입니다. 보시면 유독가스가 어느 정도 이제 흘러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많은 유독가스가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세대 내에 있는 그 작은 복도의 창문입니다. 보시면 복도와 세대 내는 굉장히 유독가스가 찬 양이 좀 다른 게 느껴지시죠? 여기 역시도 방화문에 이렇게 나무로 스토퍼를 설치해 놓고 항상 고정된 상태로 개방해 놓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5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5층은 방화문이 지금 닫혀진 모습인데 세대문은 이렇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아마도 소방관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명검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한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편의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6층입니다. 6층에도 오른쪽에 세대가 보이고요. 여기 역시 박스를 이용해서 방화문을 이렇게 고정해 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방화문이 다 개방되어 있는 거죠. 실제 이 아래에도 틈새가 너무 넓습니다. 방화문이 아무리 제대로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틈새가 넓으면 유독가스나 연기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화문으로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가 어제 발생했는데 이렇게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세대를 전문으로 청소하는 업체인 것 같고요. 자, 이 승강로를 통해서 화재가 난 바로 그 세대의 위의 위층이죠. 6층에 지금 그 승강로장과 세대 입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 역시도 유독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도에 있는 소화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부는 정도는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송수구랑 저렇게 소방 호스를 연결해 놓으면 아무래도 화재 시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성이 있습니다. 천정에는 축광으로 된 피난 유도 표지가 보이고요. 일단 하층부는 저희가 지금 다 둘러본 상태이기 때문에 최상층부 쪽으로 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상태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21층 그리고 두 개의 세대의 층수는 23층까지 있는 구조고요. 여기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알람 밸브라는 겁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기 위해선 필수로 이런 밸브가 들어가고요. 20층에는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20층 방화문은 어떨까요? 심지어 이렇게 아주 큰 벽돌로 방화문을 완벽하게 고정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역시도 뭔가를 이렇게 끼워 놓고 문을 열어 놓은 상태였고요. 활짝 열려 있죠. 이 벽면들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유독가스가 이 상층부까지 올라온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층 더 올라가서 21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도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자, 21층입니다. 21층에도 정면에 하나의 세대가 보이고요. 이 세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벽면에 있는 층수는 21층이 끝입니다. 이 반대쪽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세대가 있는 곳은 층계를 타고 올라가면 23층까지 4개의 세대가 더 있습니다. 일단 방화문 상태 보면 한쪽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 역시도 자전거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22층에 올라가 보면 지금 21층에 세대가 있던 곳이 이렇게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더 이상 세대가 없다라는 거고요. 옥상 출입구 앞에는 이렇게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개폐 장치는 화재 시 옥상으로 피난하기 위해서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여기 역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알람 밸브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옥상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자동 개폐 장치가 잠금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한층 더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22층이고요. 여기 역시도 오른쪽에 세대가 하나 있고 왼쪽에 세대가 하나, 그러니까 총 2개의 세대가 있는 구조고요. 아까 못 봤던 옥상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화재가 나면 최상층의 옥상을 통해서 충분히 피난은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최상층에는 굉장히 많은 연기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잔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옥상하고 연결되는 이 출입구 쪽에는 이렇게 검은 검댕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소방기술사의 회장님 말씀으로는 연돌 효과에 의해 계단을 타고 올라온 연기가 문 틈새를 타고 빠져나가다 남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자, 양쪽에 이렇게 비상구가 있고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바닥이 굉장히 까맣죠. 최상층으로 올라가면 이곳은 이제 세대는 없는데 옥상과 이제 승강기 기계실 쪽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층계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기들이 올라왔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깨끗하죠. 문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방같이 하나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옥상의 구조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고요. 양쪽 다 박공 지붕, 그러니까 지붕으로 완벽하게 이게 덮여져 있는 구조라면은 사람들이 피난을 할 수 없는데 여기는 일정 공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은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화재 당시 이렇게 옥상으로 피난한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이 공간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왼쪽 편에 아마도 사람들이 이쪽에 올라와서 흡연을 하신 것 같아요. 밑에 재떨이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즘 아파트가 아마도 다 금연구역인데 밑에 내려가기가 굉장히 귀찮으신 사람들이 위에 올라와서 가끔 흡연을 한 것 같습니다. 최상층까지 확인을 한 뒤에 1층까지 다시 내려가면서 방화문의 상태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23층 방화문을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던 걸 한번 억지로 닫아봤어요. 전혀 닫히지가 않습니다. 위에 도어 클로저가 뭔가 꽉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억지로 닫아보려고 해도 닫히지가 않더라고요. 또 다른 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벽돌을 괴어놓고 있었고요. 특정 층에 도달했을 때 한 세대의 방화문 속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종이 허니컴이라는 자재를 쓴 걸로 보이는 그런 방화문이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실제 현재 성능 기준에서 절대 통과를 하지 못하는 거고요.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통용이 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층에 도달해서 또 방화문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단부가 완전히 떠있는 그런 상태가 보입니다. 방화문으로서의 절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화문이 아닌 거죠. 특정 층 층계에는 이렇게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층수가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었고요. 역시나 고인목이 양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 승강실 쪽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등을 한번 예비 전원을 검사하기 위해서 줄을 당겨봤는데 그대로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고요. 지금은 이런 형태의 제품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2001년에 준공된 이후에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끊어진 줄을 당겨봤는데 아주 희미하게 불빛이 들어올 뿐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층계에 있는 한 유도등은 예비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환하게 불빛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7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재 물품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었고요. 승강기실에는 자전거, 방화문에는 이렇게 스토퍼, 별 물품들이 다 있더라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세대 문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활동을 하면서 수색 구조를 마쳤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화문 밑에 무언가를 대놔서 방화문을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도등이 새 걸로 교체되어 있는 곳들은 다 불은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옛날 구형, 건축 당시에 설치되어 있었던 유도등들은 대부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1년에 한 번, 많게는 이제 2번까지도 소방시설을 법적으로 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점검이 이 건물이 되어 있는 건지 이게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른 층 역시 스토퍼 설치되어 있고요. 층수가 표시되지 않은 유도등이 또 발견되고요. 다행히 예비 전원은 정상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11층과 12층의 계단인데요. 폴리스 라인이 현재 쳐져 있고요. 저 밑에 계단참에서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폴리스 라인을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승강기를 이용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1층) 역시 이렇게 스토퍼를 사용해서 문을 활짝 개방해 놓은 상태였고요. 이 11층 아래로 내려갈 때 이 계단에는 축광으로 된 유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도 표지는 예전에 소방법이 11층 이상은 전기적인 에너지로 빛을 쏴주는 유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아래층은 저런 축광으로 된 유도 표지만을 설치해도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논란이 많았고요. 이 법은 2014년도에 바뀌어서 현재는 모든 층에 유도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층에는 이렇게 큰 돌까지 받쳐놓고 방화문이 안 닫히도록 해놨습니다. 사실 방화문 곳곳에 이런 소방법에 따라서 방화문을 열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다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생각에 우려스럽기만 했습니다. 다른 층들도 사정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7층 방화문의 경우 아무리 닫으려고 애를 써도 전혀 닫히지 않는 완전하게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3층과 4층 사이의 층계에는 강한 화염으로 인해 유도 표지가 녹아내렸고 벽면 전체가 검게 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단실로 수많은 유독가스와 화염이 함께 전파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2023년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만든 서울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화재 피해는 단 하나만의 문제로 커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시 유독가스와 화염을 막아주는 방화문의 철저한 관리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거 미흡한 법규에 따라 지어진 구형 아파트의 위험성은 더더욱 크죠. 그럴수록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FPN 최영 기자입니다.